안녕하십니까, 재롱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3시 43분입니다. 이 책은 토마스 캘큐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13판이고요. 이 책은 총 16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챕터 Integrals and Vector Field, 이 챕터입니다. 벡터 캘큐러스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그린 티어렘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irculation curl와 Tangential form이 있고요.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정리가 거의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고요. 조금 다르면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그린 티어렘을 확장한 게 스톡스 티어렘이고요. 스톡스 티어렘과 가우스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린 티어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irculation curl와 Tangential form이 있고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이 있습니다. Circulation curl와 Tangential form은 스톡스 티어렘과 연결되고요.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은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티어렘과 연결됩니다. 그린 티어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벡터 캘큐러스가 안되면요, 고급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캘큐러스 안톤 10th 에디션을 구입했는데요.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 챕터 15가 벡터 캘큐러스입니다. 이 벡터 캘큐러스를 모르면 물리학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에도 그린 티어렘이 설명되어 있고요. 당연히 스톡스 티어렘, 다이버전스 티어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그린 티어렘과 라인 인티그럴과 서피스 인티그럴과 스톡스 티어렘에 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이론을 이해하셔도요, 계산을 못하면 꽝입니다. 꽝.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For Student, 이 For Student 섹션을 누르면요, 여기에 보면 A word of encouragement,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재밌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As you work your way through this text, you will find some ideas that you understand immediately, some that you don't understand until you have read them several times, and others that you do not seem to understand even after several readings.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As you work your way through this text,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You will find some ideas that you understand immediately. 일부 개념은 즉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Some that you don't understand until you have read them several times. 일부 개념은 여러 번 읽은 후에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And others that you do not seem to understand even after several readings. 또 어떤 다른 개념들은 여러 번 읽은 후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Do not become discouraged. Some ideas are intrinsically difficult and take time to percolate. Do not become discouraged. 낙심하지 마십시오. Some ideas are intrinsically difficult and take time to percolate. 일부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렵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You may well find that a hard idea becomes clear later. You may well find that a hard idea becomes clear later when you least expect it. 여러분은 when you least expect it,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become clear later, 나중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은 그냥 한번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개념은 여러 번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개념은 여러 번 읽은 후에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do not become discouraged, 낙심할 필요 없고요. 어떤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렇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념이
명백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린 티어렘이나 스톡 티어렘, 다이버전스 티어렘은 이 대학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계산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말짱꽝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계산에 능숙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도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계산해서 숫자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도 계산이 더디면요, 굉장히 짜증나고 답답해서 계산 못합니다. 계산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소스코드 링크를 누릅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03 그린 티어렘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피직스 캘큘러스를 누르고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넣습니다. green.cpp 여기서 relativity 이 파일을 열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새로 만든 파일에 붙여넣고요, Ctrl V를 누릅니다. 캘큘러스 안톤 10th 에디션 이 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yes24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15챕터 섹션 15.4 그린 티어렘을 누르면요, 여기에 그린 티어렘 기본 공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example 1이 있고요, 이 example 1과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붙여놓고요, void 페이지 1123 example 1이고요, 이 문제를 풉니다. line integral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main 함수에 붙여놓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게 line integral로 보입니까? 여기 p적분 함수를 3차원 벡터로 표현합니다. cna bctr 3d f고요, 세미콜론 하고 auto x, auto y, auto z x의 제곱 곱하기 y 요게 요 함수입니다. return x 곱하기 x 곱하기 y 요거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콤마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요게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콤마 지우고요, 지금까지 요 p적분 함수에 해당하는 x의 제곱 y 더하기 x 요 부분을 여기에 벡터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그림 15.4.3에서 여기 3개의 라인이 있는데요, 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개 변수하는데요, auto C1은 커브 1이란 뜻입니다. CNA parameterize line segment이고요, 여기에서 요 화살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0.0에서 0.0 이게 처음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10이고요, 이게 C1이고 이게 C2인데요, C2는 10에서 그러니까 요게 시작점 10이고요, 여기는 1, 2 요 1, 2는 요 점을 나타낸다. 그럼 1, 2에서 00으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거는 C3고요, 여기서 1, 2에서 이번에는 00으로, 그래서 이걸 좀 늘려보면요, C1이 00에서 10 요 커브를 나타내고요, C2가 10에서 12 10에서 12 요 커브를 나타내고요, C3가 1, 2에서 00 1, 2에서 00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auto W1은요 C1에서 line integral을 하는데요,
이 F를 보내고 이 F를 보내고요. 0, 1 이렇게 보내주면 라인 인티그레이트 되고요. 한번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W2고요. C2고 W3고요. C3고 오토 W는요. W1 더하기 W2 더하기 W3 오토 N스는요. 이 책에서 답을 보면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0.5가 책에 나온 답이고요. CNA print answer 이렇게 하고요. W answer 이렇게 보면요. 값을 이쁘게 출력해 줍니다. 이게 1.5가 아니고요. 0.5입니다. 요 책에서 보면 2분의 1은 0.5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0.1이 아니고 1.0이고요. 이것도 1.0이고요. 이것도 1.0입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붙여 놓는데요. 이 Parameterize Line Segment는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 Parameterize Line Segment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놓고 아무 컴파일러나 꺼내고요. CD 003 Green Theorem NVCC SED C++ 20 green.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 n 해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라인 인티그럴로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정답 0.5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설명된 이 그린 티어렘을 이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함수 이름을 surface integral로 바꾸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에 있는 설명대로 해도 되고요. 이론을 알면 이 공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line integral은 col of f nds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스토크스 티어렘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여기에 설명된 이 방법입니다. 이제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면을 면적본으로 나타냅니다. CNA, BCTR, 3D, S S는 surface란 뜻이고요. OX, OY, return X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Y입니다. 지금 X, Y 평면에서 이 삼각형을 parameterize, 면을 매개 변수화 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해서요. 면적분 합니다. W는요. 이 surface S 여기는요. surface integral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내는데요. F에다가 컬을 취합니다. 델 R에다가 이게 컬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컬을 만들어서 보내고요. 이거는 S surface의 멤버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요. X의 범위는요. 0에서 1까지 0.0에서 1.0까지 이거는 X 리미트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Y 리미트는요. 0에서 2까지인데 이거는 그대로 못 쓰고요. SED make tuple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요. Y 리미트고요. Y 리미트는 이게 상한이고요. 이게 하한입니다. 하한은 0.0이고요. 상한은
O로 X를 받았어요. 요게 X 리미팅이니까 요 값에 써요. 리턴을 하는데 요 직선은요 기울기가 2입니다.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2만큼 변하니까 기울기가 2X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Y의 한계고요. dy dx 이렇게 하면 면적분으로 이 스톡스 티어렘, 이게 3차원에서는 스톡스 티어렘이고 2차원에서는 그린 티어렘입니다. 이거를 그린과 스톡스 티어렘 이렇게 수정하고요. 앞에서 답은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다 붙여놓고요. 답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 티어렘 또는 스톡스 티어렘을 이용해서 서피스 인티그럴로 여기에 있는 라인 인티그럴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use 그린 티어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빌드합니다. cls n 여기서는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이걸 계산했고요. 여기서는 서피스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라인 인티그럴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거는요, 평면에서는 그린 티어렘이라 그러고 3차원에서는요 스톡스 티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기서 철자를 잘못 썼네요. 이름이 스톡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톡스 이렇게 수정했고요. 여기서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example 2를 풉니다.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void 페이지 1124고요. example 2고요. 첫 번째는 line integral을 사용해 볼 거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요거 두 개는 disable 하고요. 이제 이 벡터 f를 정의합니다. 문제는 find the work done by the force field. 이 force field가 주어졌을 때 work, 일을 계산하여라. 여기에 라인 인티그럴이 나와 있네요. 식으로 이거를 일단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cna vctr 3d 하고요. f를 정의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이렇게 하고요. 제가 줄바꿈을 하나 하겠습니다. return std exp x 빼기 괄호 열고 y의 삼승 세미콜론. 이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요, 괄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정의합니다. 코사인 y 더하기 x의 삼승. 그래서 코사인 y x의 삼승인데 더하기입니다. 여기에 식이 더하기입니다. 끝에 이 콤마는 삭제하고요. 여기에 라인 인티그럴을 하기 위해서 요 R에 해당하는 게요, 요 그림에 나와 있는 단위원입니다. 이 단위원의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반시계 방향이고요. 여기에 보면 단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유니트 서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CNA VCTR 3D에서요, C는 커브를 뜻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오토 세타에서요, return SED 코사인 세타. 지금 단위원을 4개 변수로 정하는 겁니다.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요 그림에 나오는 요 단위원을 정의했는데요, 요게 지금 반시계 방향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함수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입니다. 여기서요, 오토 W는 C에서요, 라인
인티그럴이고요. f를 보내고요. 이 세타 값은 단위 원이니까요. 0.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워크를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책에서 답을 보면요. 오토 앤서는 책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분의 3파이 3 곱하기 파이 오버 2 CNA 프린트 앤서 워크는요 W고요. 책에 나온 답은 앤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요. 요 괄호 소개능은 책에서 나온 답 여기에 2분의 3 파이를 나타내고요. 요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계산한 값입니다. 우리가요 여기에서 라인 인티그럴 할 때요 폐곡선을 대상으로 라인 인티그럴을 했는데 만약에 이 F가 포스 필드일 경우에 폐곡선에 대해서 라인 인티그럴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0이 아니면요 이 값이 0이 아니면 이 포스 필드 F는요 보존력이 아닙니다. 이게 보존력이 되려면요 이렇게 폐곡선을 라인 인티그럴 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나온 그린 티어렘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적분해 봅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서피스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적분해 봅니다. 처음에는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했고요. 두 번째는 서피스 인티그럴을 이용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단위원을 폐곡면으로 봅니다. 폐곡면으로 보고 서피스를 만듭니다. CNA, BC, TR, 3D에서요. 서피스라는 뜻에서 S로 쓰고요. 잘 보세요. 오토 로고요. 오토 셋하고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로 곱하기 SED 코사인 세타 콤마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 S는요 이 단위원이 내포하고 있는 이 영역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라인 인티그럴을 할 때는요. 여기서 라인 인티그럴을 할 때는 C, 이 C는 커브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서피스 인티그럴 할 때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서피스입니다. 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 식이고요. 여기는 그린 티어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알고리즘을 만들 때 귀찮아서 스톡 티어렘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차원에서는 그린 티어렘이고 3차원에서는 스톡 티어렘입니다. 그래서 오토 W는요. 이 서피스에서 서피스에서요. 서피스 인티그럴을 합니다. 아까는 라인 인티그럴을 했고 이번엔 서피스 인티그럴을 하는데요. 우리가 더블 인티그럴을 하는데 피적분 함수로 컬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델 R에 F를 하면요. 이거는 컬입니다. 컬. 이 컬이 2차원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고요. 지금 우리가 원에 대해서 이거는 원을 나타내고요. 원에 대해서 서피스 인티그럴을 하기 때문에 0.0에서 1.0까지 이거는 로 리미츠입니다. 그 다음에요. 0.0에서 2 곱하기 5 이거는요. 세타 리미츠입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서 파라미터를 만들 때요. 앞에 오는 게 로고 뒤에 오는 게 세타입니다. 이거는 지금
반시의 방향으로 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반시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적분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요. 세타가 D 오니까 DT고요. 그 다음에 D로입니다. 이 적분 연산자를 써줘야 되고요. 세미콜론하고 이 문제의 답은요,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N선은 책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W는 우리가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왜 스퀴글이 나올까요? 제가 어디에 뭘 잘못했나요? 일단 빌드를 해보면 알겠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 되었고요. N 하면 앞에서 라인 인티그럴로 계산한 것과 서피스 인티그럴로 계산한 게 동일합니다. 지금까지는요, 2차원 평면에서 다루는 그린 시오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일반화된 스톡스 시오렘으로 넘어갑니다. 섹션 15.8 스톡스 시오렘, 이 부분을 차근차근 잘 읽으시고요. 여기에 스톡스 시오렘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린 시오렘은 2차원 평면에서 두 가지 정리가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컬과 탄젠셜 폼. 따라하세요. 서큘레이션 컬과 탄젠셜 폼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플럭스 다이버전스와 노멀 폼. 따라 하세요. 플럭스 다이버전스와 노멀 폼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탄젠셜 폼을 일반화한 것이 스톡스 티어렘입니다. 그러니까 스톡스 티어렘은 그린 티어렘 중에 하나를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요, 여기에 식이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example 1을 풉니다. 이거는요, Calculus by Anton 10th edition section 15.8 스톡스 티어렘에서 가져온 거고요. 보이드 페이지 1160에서 example 1이고요.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합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역시 이 벡터 필드를 정의합니다. cna bctr 3d f는요 세미콜론 하고요. O로 x, O로 y, O로 z 하고요. 리턴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x의 제곱 i 플러스 4xy의 3승 j, y의 제곱 xk 중에서 i 성분을 먼저 정의합니다. x 곱하기 x, 이거는 i 성분이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서 y 성분은요 4x y의 3승 4 곱하기 x 곱하기 y의 3승, 이 연산자를 쓸 때는 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y의 제곱 x, 그래서 y 곱하기 y x 이렇게 해서요 xyz를 정의했습니다. 이 벡터가 정의되었으니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폐곡선이요 C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하겠는데요, 화살표 방향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토 C1은요 CNA Parameterize Line Segment에서요, 자, 요거를 조금 늘리고요, 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x가 1이고 y가 0이고 z 0입니다. 그래서 x가 1.0이고 y가 0.0이고 z 0.0이고요 우리가 좌표상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1000에서 0000 원점으로 0000 이렇게 갔고요. 한 번 더 붙여놓고 이거는 C2고요. 이번에는 원점 000에서요. 이게 원점 000으로 제가 덮었었고요. 요게 0.000 아니 원점이고요. 원점에서 요 화살표를 따라 여기까지 가는데요. 이 좌표는 x가 0이고 y가 3이고요. Z의 좌표는 여기에 설명을 보면요. 설명을 보면 Z은 y니까 요점의 좌표는 3입니다. 그래서 x가 0이고요. y는 3이고요. z도 3입니다. 자, 여기서요. 요거를 복사해서 요로 가져옵니다. 요로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요 꼭지점에서요.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요 화살표를 따라 여기까지 이동하는데요. 이번에는 y가 3이고요. z이 3인데 x의 좌표가 1입니다. 그래서 1이고요. 3이고요. 3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요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앞에 게 시작점이고요. 뒤에 게 끝점입니다. 다시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요점에서요. 요점의 좌표는 1.033이고요. 여기에서 요 좌표로 끌고 옵니다. 이 좌표는 x가 1이고 y가 0이고 z이 0입니다. 그래서 곡선 1, 2, 3, 4 4개를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라인 인티그럴 하는데요. 5로 W1은 C1의 라인 인티그럴 하고요. 피적분 함수가 이 f입니다. 이 f를 보내고요. 0.0에서 1.0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안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략합니다. 요게 0.0입니다. 복사하고요. 덮어쓰고 이번에는 W2고요. C2고 W3고요. C3고요. W4고요. C4고요. 잘 보세요. 오토 W는요. W1에서요. 이 자체는 지금 람다입니다. 파라미터를 0.0에서 1.0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W2, W3, W4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토 앤서는요. 이 책에서 답을 잘 살펴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답이 어딨지?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래서 앤서가 마이너스 90.0이고요. CNA 프린트 앤서 W는 W 앤서 이렇게 해서 라인 인티그럴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었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엔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부분은 디세이블 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하면 책에 나온 답과 우리가 계산한 값이 일치합니다. 지금부터 스톡 티어렘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봅니다. 여기서요. 이 부분을 달랑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넣고요. 함수 이름을 example1 surface integral인데요. 꼬리에다가 스케일러를 붙입니다.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 위로 올라갑니다.
갑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에서요, 요 사각형 평면 방정식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Z은 Y입니다. 이렇게 스칼라 함수로 평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요, 오토 Z는요, 오토 X, 오토 Y, XY 함수로 보고요, in the plane Z equals Y, 이거를 파라미터 함수로 만듭니다. 이 공면이 되려면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주는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공면을, 요 화살표가 달린 이 공면을요, 시그마를 XY 평면에 프로젝션 시켜서 이 서피스 시그마를 정의합니다. 이 시그마를 정의하기 때문에요, X와 Y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Y를 받았고요, 라인 인티그럴을 컬 벡터를 취해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는 게요, 그 유명한 스톡스 시어렘입니다. 자, 그래서 오토 W는요, CNA 서피스 인티그럴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요 컬 F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만들어 줘야 하는데, 델 R에다가 이 퍼센트 연산자는요, 벡터 필드에서 컬 벡터를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 Z, 이 Z는요, 이 그림에서 시그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Z를 보내주고요, 이 Z는 X, Y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요, X의 범위는 0.0에서 1.0이고 이거는 X 리미트.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X축은 0에서요 1로 변하는데 화살표 방향과 다릅니다. 상관없고요. Y는요, 이 Z의 파라미터 Y는요 0.0에서 3.0으로 변하고요, 이거는 Y 리미트고요. 적분 순서는요, Y 리미트가 먼저 오니까 dy 그 다음에 dx 이렇게 적분 순서를 줘야 하고요, 앞에서 계산한 n서가 이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고요, 이제 이 함수 스칼라를요 메인에서 부르면 됩니다. 이미 불렀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이 면적분이나 선적분 할 때는요,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적분 방향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답이 89.9993 90에 거의 가까운데요, 정답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포지티브 양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잘 보세요. x가 0에서 1까지 변하면요, 0에서 1까지 변하고 y가 0에서 1까지 변하는데, 우리가 z를 정의할 때 x가 먼저 오고 y가 먼저 오기 때문에요, 기본값으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서는 시계 방향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계 방향이고요,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고쳐줍니다. Clockwise Orientation. 이 COW는요, 팝업 창을 보시면요, Clockwise Orientation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요, Clockwise Orientation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해보면요. 이제 마이너스 89.999993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아주 작은 오차 정도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 함수에서는요, 우리가 서피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플랜 방정식이 Z은 Y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서피스 인티그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벡터로 바꾸고요. 벡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붙여 넣었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요, 이 그림에 있는 서피스 시그마를 정의하는데요. CNA, BCTR, 3D, S 이렇게 서피스를 벡터로 파라미터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피스 시그마를요, XY 평면에 정의하면 R이 됩니다. 이 R, 프로젝션 한 게 R이고요. 이 R은 XY 평면상이기 때문에 오토 X, 오토 Y 이렇게 XY 평면상에 정의하고요. 리턴 X, 그러니까 XY 평면상에서 X를 리턴하고요. 이거는 X 성분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Y 성분은 그대로 Y로 보내고요. 잘 보세요. 이 커브, 이 폐곡선 C가 만드는 서피스 시그마의 Z 값은요, 여기에 정의를 보면 Z은 Y라고 해놨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Z 컴포넌트고요. 이거는 X 컴포넌트고요. 이거는 Y 컴포넌트입니다. X 컴포넌트는 그대로 X로 리턴하면 되고요. Y 컴포넌트는 그대로 Y 컴포넌트를 리턴하면 되고요. Z 컴포넌트는 Z은 Y 이렇게 여기에 in the plan Z equals Y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Y를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마 서피스를요, 벡터로 파라미터화 했습니다. 앞에서 여기에서는 스칼라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Z은 Y 이렇게 정의하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 시그마 서피스를 만들어 줍니다. 알고리즘 내부에서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래머가 구체적으로 벡터를 만들도록 지정한 겁니다. 이 서피스를 벡터로 파라미터화 한 겁니다. 역시 스톡 시어렘을 사용하게 되고요. 오로 W는 이렇게 정의한 서피스를 불러다가 서피스 인티그럴로 만드는데요. 역시 컬을 제공해야 되고요. 이 컬은 del R, 이게 크로스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연산자고요. 여기다가 F, F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벡터 필드입니다. 이렇게 제공한 후에 범위가요, X 범위는 0에서 1까지고요. 그래서 0.0에서 1.0이고요. 이거는 X 리미트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그림에서 보면 영역 R의 Y 값은 0에서 3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3, 이거는 Y 리미트고요. 적분 순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지금 Y 리미트가 나중에 설정되었고 X 리미트가 먼저 설정됐기 때문에요. dy dx 여기에 세미콜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xy는요 정방향입니다. 정방향이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 연산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적분하라고 화살표가 요렇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은 clockwise orientation.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요, 팝업 창을 보면 clockwise orientation이라고 나옵니다. 정답은 위에 거랑 동일하게 나와야 합니다. 왜 이렇게 벡터 방식으로 하냐 그러면요, 이 벡터 방식으로 면적분 할 경우에는요 훨씬 더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CLS N 하면요, 처음에 이거는요 라인 인티그럴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서피스 인티그럴인데 스칼라 함수를 그대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번에 서피스 인티그럴 벡터로 하면요 값이 더 정교하게 나옵니다. 물리학 공부할 때요, 벡터 연산이 자유자재로 되면요 물리 공부하는 거 진짜 쉽습니다. 진짜 떡 주무르듯이 주물락주물락 떡 주무르듯이 물리학을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습니다. 벡터 해석하기 익숙하면요. 이번에는 example 2를 푸는데요, void 페이지 1161 example 2고요 라인 인티그럴 방식으로 풉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여기에 theorem4 vector field f는 2z3x5y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cna bctr 3d f는요 세미콜론 하고 오로 x 오로 y 오로 z 하고요, return 2z입니다. 2 곱하기 z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거는 y 성분은요 이 책에서 3x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x고요. z 성분은요 5y입니다. 5y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이제 벡터 필드 f를 정의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커브 C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요게 아랫면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요 커브 C는 이 서피스의 바운더리 커브입니다. 이 C를 정의하는데요, 여기 식에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a vctr 3d c는요 우리가 커브 곡선을 정의할 때는요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습니다. 여기에 오토 r 해서요 2.0입니다. 왜냐하면 이 커브가요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의 루트를 뒤집어 씌우면 2가 되고요. 그래서 반지름 r을 2로 잡았고요. 캡처하고요. 이 턴을 하는데 이 커브 C가 카운터 클락와이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positive orientation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of C is counterclockwise looking down the positive z-axis. positive orientation이라는 것은 이 공면에서요 서피에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이 바운더리 커브는요 counterclockwise 반시의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반지름 r을 곱하고 SED 코사인 세타 하면요 이거는 반시계 방향 오리엔테이션이고요. 붙여놓고 요거는 y 성분은요 사인이고요. z 성분은 필요 없습니다.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제가 요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z를 생략하면요 z는 자동으로 0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브 C를 만들었고요. 오토 W는요 C에서 라인 인티그럴 합니다. F를 보내고요. 세타값은 0.0에서 2파이입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이 문제의 답을 보면요 12파이입니다. 그래서 오토 앤서는요 12파이고요. CNA 프린트 앤서 우리가 계산한 답은 W고요. 정답은 앤서입니다. 이 함수를 복사해서요 컨트롤 엔드 하고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요 부분은 디세이블 합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280번에 뭔가 빼먹었다 그러네요. 세미콜론을 넣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지금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 넣으면 안되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요 책의 정답과 우리가 계산한 라인 인티그럴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패곡선을 주위로 벡터 필드를 라인 인티그럴 하면 이렇게 패곡선일 경우에 결과가 0으로 안 나오면요 이 벡터 필드는 보존력 필드가 아닙니다. 보존력이 아닙니다. 보존력이 아니라는 뜻은요 이 FA potential 함수가 없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어에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skin a cat. 고양이 가죽을 벗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고양이 가죽을 벗길 필요는 없고요. 선적분, 면적분 이런 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피스 인티그럴이고요. 스케일러 메서드입니다.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이 패곡선 Z은 4-x제곱 y제곱 이 패곡면을 스칼라 함수로 정의합니다. Z은 4-x제곱 y제곱 오토 Z은 오토 x 오토 y 세미콜론 하고요. 리턴 4-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 이렇게 해서 패곡면 Z를 람다로 정의했고요. 역시 우리는 스톡 티오렘을 사용하는데요. 벡터 필드를 탄젠셜 폼 dr은 탄젠트 벡터가 되고요. 탄젠셜 폼의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는 이 방법이요. 서큘레이션 컬과 탄젠셜 폼 그린 티오렘입니다. 그린 티오렘을 3차원에서는 스토크스 티오렘이라고 부릅니다. 오로 W는요 CNA 서피스 인티그럴인데요. 희한하게도 폴랍 에어리어를 사용합니다. 서피스 인티그럴 as 폴랍 에어리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는 금방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역시 컬 오브 F가 필요하고요. 델 R에다가 이 마줄로 연산자를 적용하면 컬이 나오고요. 이 패곡면을 나타내는 스칼라 함수 Z를 제공하고요. 잘 보세요. x의 제곱, y의 제곱은 1입니다. 1 맞죠? 그래서 폴라 에어리어 극좌표로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렇게요. 로는요 0.0에서 2.0 이거는 로고요.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타는요 2에서 파이까지 세타 리미트이고요. 이거는 에저무썰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타가 악수니까요. DT가 세타를 나타내고요. D로 이렇게 해서 적분 순서를 결정했고요. 이 문제의 답은요. 앞에서 거랑 동일합니다. 같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요. 여기에 붙여 넣었네요. 그러면 빌드 합니다. CLSN 보세요. 값이 완전하게 정답과 일치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적분을 했죠. 그죠? 간단하게 그냥 스칼라 함수 z은 4-x제곱 y제곱을 바로 빵 때려갖고 서피스 인티그럴 하는데 여기에 봤더니 극좌표로 바꾸면 계산이 쉬울 것 같아서 서피스 인티그럴 as polar area로 하고 여기다가 반지름 로우와 세타를 적용해서 바로 계산을 했는데요. 내부에서 이것과 이 부분을 극좌표로 바꿔줍니다. 알고리즘으로. 스칼라 함수로 이렇게 공면을 나타내면 좋은데요. 이렇게 나타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면을 매개 변수화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벡터로 바꾸고요.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컨트롤 엔드하고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이 공면을 딱 봤더니 극좌표를 쓰면 간단하게 이 공면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CNA, BC, TR, 3D, S로 나타내고요. 세미콜론 잊으면 안됩니다. 오토, 로, 오토, 세타, 로에다가 리턴, 로, SED, 코사인, 세타, 콤마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사인, 세타. 자, 여기에서 잘 봐야 합니다. 이거는 Z 컴포넌트고요. Z 컴포넌트는 여기에 보면요. 4-x의 제곱이고요. -y의 제곱인데요. 이거를 괄호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풀었으면요. 4 로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Z 컴포넌트는요. 4 로 곱하기 로가 됩니다.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X 컴포넌트는 로 코사인 세타이고요. Y 컴포넌트는 로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톡 시어렘을 사용하는데요. 오로 W는요. 이 공면에서 서피스 인티그럴로 바로 들어가고요. 컬 오브 F를 제공해 줘야 하고요. 델 R 마줄로 F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서피스 인티그럴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서피스 S 자체를요. 극좌표로 표현했기 때문에 별도로 변환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0.0에서 로는 2.0까지 변합니다. 로 리미스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Z은 4 빼기 이 부분이 로의 제곱이니까요. 요거에 루트를 뒤집어 씌운 게 2입니다. 세타는요. 2에서 파이까지 세타 리미스고요. 이 로는 변환없이 바로 1로 들어가고요. 이 세타는 변환없이 바로 1로 들어갑니다. D, T에 DR 해도 되고요. 이 P를 써도 됩니다. 아니면 R로 바로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정답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요. 이미 붙여놓네요. 다시 빌드 하고요. CLSN 해보면요. 우리가 금방 벡터로 매개 변수한
결과도 완벽하게 앞에서 푼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스톡 티어렘을 증명하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든 경우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거 엄청난 계산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이런 게 다 숨어버려서 어려운 줄 모르지만요. 이거 엄청난 계산이에요. 이거 손으로 한번 하려면요. 1시간으로 모자랄걸요. 2시간, 3시간 이런 거 두세 문제만 풀면요.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